네, 안녕하세요. 형법총론 11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공범이론으로 지난 시간에 들어왔죠. 그래서 공동정범하고 교사범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공범의 종속성 부분을 조금 말씀을 다 못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공동정범, 교사범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범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공범이 이제 정범에 종속해서 성립을 한다. 종속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범의 불법에 종속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불법한 정범이 성립을 해야 이 공범의 불법도 거기에 종속해서 성립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통설의 입장이고요. 독립해서 공범이 독자적으로 정범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공범 독립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별로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공범 종속성설은 이제 그렇게 공범의 불법이 정범의 불법에서 파생돼서 또는 거기에 종속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만 공범이 성립하는 거다. 정범이 실행도 착수하지 않으면 정범 불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 착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교사범이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요 점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공범 독립성설에 의하면 정범이 실행 착수를 했건 안 했건 교사만 했으면 교사범은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죠. 또 방조를 했으면 방조범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인데 종속성설에 의하면 정범이 적어도 실행에 착수를 해야 공범인 교사범, 정범 등등이 이제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범의 미수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공범의 미수, 교사의 미수, 방조의 미수 이런 것들이 이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 할 때 공범 종속성설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공범 자체의 미수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요. 미수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다, 성립 가능하다. 이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정범이 미수에 그쳤을 때는 교사범이든 방조범이든 다 공범도 미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미수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제 용어가 좀 이렇게 뒤집어서 공범의 미수라고 하는 것은 공범 그 자체의 미수죠. 그러니까 교사 자체의 미수, 방조 자체의 미수 이런 것은 공범 종속성설에 의할 때 이것은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체의 미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정범의 미수에 따라서 공범이 자연스럽게 미수가 되는 것이 미수의 공범이고 이건 가능하지만 공범 자체의 미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범이 미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범은 미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럴 뿐이지 공범 자체의 미수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교사의 미수가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형법 조항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31조에 교사범을 규정한 31조 2항 3항에 이 교사 자체가 실패한 경우에 예비 음모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것이 공범 종속성설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사의 경우에 정범이 예컨대 위법하지 않거나 또는 책임이 없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교사를 했는데 정범이 책임이 없다 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교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도 성립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교사범을 이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교사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교사해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사범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 경우를 특별히 처벌하기 위해서 간접 정범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범을 일부러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정범은 교사범하고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이다. 별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공범 독립성설에 의하면 이 본범이 책임 능력이 있건 없건 어쨌든 불법한 행위를 교사를 하게 되면 교사범이 그 자체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도 이때 이 범죄인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범은 처벌받지 않지만 본범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지만 교사범은 그 자체로 교사범으로 성립한다. 이게 공범 독립성설이니까 처벌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 개념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범 독립성설하고 종속성설은 이렇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공범의 미수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간접 정범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범하고 별도로 필요하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고 공범 종속성설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형법의 태도이기도 하고 통설이자 판례이고 하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성설에 의하더라도 어디까지 종속이 되는 것이냐, 공범이 정범에게 어느 정도 종속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범이 이제 가장 얕은 정도의 종속이 구속 요건에만 해당하면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다음 위법하고 유책해야만 공범이 성립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고 가벌성을 갖추어야만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종속성의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것이 최소한의 종속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이 제한적 종속, 그 다음이 극단적 종속, 그 다음이 이제 확장적 종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소한의 종속하고 확장적 종속은 너무 이 극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만 해당한다 하면 공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위법하지 않은 행위도 공범이 성립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확장적인 종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행위까지 해서 범죄가 완전히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벌성이 없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있는 2가지 제한적 종속이냐 극단적 종속이냐 이 2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형법이 이 둘 중에서 이제 어느 입장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또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은 이제 상당히 분명해 보이는데 둘 중에 어느 입장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선 극단적 종속이라고 보는 입장. 그러니까 정범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했을 때 공범이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형법의 31조와 32조 이건 교사범과 종범의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그 다음에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이렇게 범죄 또는 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범죄나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정의상 형식적 범죄 개념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법에서 이런 이 말을 범죄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의미한다. 완성된 성립된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극단적 종속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근거는 우리 형법이 간접 정범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34조에 간접 정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간접 정범을 규정한 것이 바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배후에서 조정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니까 이때 이 행위자에는 책임이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고 간접 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정범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 종속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위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왜냐하면 간접 정범 조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극단적 종속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 점을 근거로 해서
형법은 극단적 종속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수설의 입장은 제한적 종속이 형법의 입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상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형법의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범은 정범의 불법, 위법에까지만 종속이 되는 것이지 책임은 별도의 문제다. 정범의 책임, 공범의 책임이 별도로 평가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범이 설령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공범은 성립할 수가,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정범은 책임이 있지만 공범이 책임이 없을 수가 있고, 이렇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평가되는 개인 책임, 주관적인 그야말로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 이것이 책임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불법,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죠. 위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명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범은 정법의 불법에 종속이 되는 것이지 책임까지 같이 종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범이 책임이 없다고 해서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접 정범 조항,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간접 정범의 조항 34조가 있다고 해서 이 책임이 없는, 행위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항상 간접 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 종속 형식의 입장에서는 행위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고 간접 정범이 항상 성립한다. 왜냐하면 34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제한적 종속 형식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간접 정범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책임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아닌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해서 교사범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교사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은 그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위지배설에서 봤죠. 의사지배, 행위지배가 있었느냐? 간접 정범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지배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지배가 있었느냐? 즉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람이 행위